같아요. 그게 이제 그 코 안에서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 비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점막이 있어요. 우리 왜 입안에 미끌거리는 그런 조직들이 안에 있는데 걔네가 외부에 되게 사소한 거에 쉽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니까 우리 왜 피부 상처 생기면 진물 흐르잖아요. 염증이 생기면서 분비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맑은 콧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근데 그게 점막이 너무 부어요. 그럼 안에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코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코가 막히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근데 보통 같이 나와요. 계절성이 크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은 외부에 되게 자연스러운 변화들에 너무 민감해지는 건데 봄에서 여름 되는 게 당연하고 사실은 여름에서 가을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변하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고 몸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성으로 비염이 많이 오죠. 여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습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서 그래요. 결국은 면역력의 문제가 크죠. 비염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비염으로 코막힘이나 그다음에 이거 흐르는 게 너무 심하다면 코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에 침 자극을 주고요. 또 이제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혈자리에 이제 지압용 스티커 같은 거 붙여드리고 사실은 코보다는 저는 손발에 이제 비염이랑 관련된 혈자리에 침 놓는 거를 선호해요. 그렇게만 해줘도 나가실 때는 훨씬 가볍게 나가시거든요. 이제 손발에 있는 혈자리들은 워낙 손끝발끝이라 거기는 사실 우리가 손끝발끝을 누른다고 해서 크게 경혈에 대한 자극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코 양쪽 콧볼 주변이나 요런 데 있잖아요. 좀 눌러주거나 또 요런 데 이렇게 눌러주면 코가 조금 일시적으로 뚫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제가 알려줘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염용 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 한방에서 나오는 비염 연고 같은 거 드려서 그거 조금 안에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르지는 않은데 일단은 소아들 비염 같은 경우는 유전이 크고 유전이 아닌 경우에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은 왜냐면 어릴 때 워낙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근데 그만큼 어릴 때 잡아주면 잘 잡혀요. 소아 비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낫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성인 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없다가 이제 왜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그 항원, 그러니까 외부 물질에 계속 노출이 쌓이고 쌓이다 갑자기 비염이 확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원인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 당장의 증상 완화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소아보다 치료 기간이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기는 한데 크게 치료 방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되게 금방 잘 나아요.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비염이 있어. 그러면 유전적인 게 크기 때문에 좀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유전적으로 크게 없어. 근데 아이가 비염이 있다 이런 거는 그 나이 때 면역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자극이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하면 좀 꾸준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치료 잘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사실은 비염이 좀 사라졌다가도 또 내가 관리 잘 못하면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달 정도 치료 후에 한참 유지 잘 하다가 또 자기 관리를 잘 못하시면 다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성인은 하여튼 최소 3달 정도는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 그 다음에 내부, 장기 쪽 문제,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이제 휴일 이용해서 침 맞아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일시적으로 금방 풀려요. 침이 좀 아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연고 같은 경우도 코에 이제 발라주면 우리 사람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확 풀리듯이 한방 비염 연고는 천연 약재인데도 그렇게 좀 풀리니까 걔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한약재예요, 다. 네, 근데 이제 향이 있는 한약재인데 그 한약재들이 향이 막 독하진 않고 약간 시원한 향이에요. 이제 그런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이 좁아지면서 이게 코가 막히는 거라 거기를 조금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염이
이 동네에서 제일 심한 비염 환자죠. 그럼 원장님은 비염이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비염이 워낙 어릴 때부터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유전적이 커요. 저희 아버지 집안 쪽이 다 비염 환자여가지고, 이제 저는 비염이 좀 올 것 같으면 약을 조금 챙겨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보험약 중에서도 비염에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당장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말고 그 연고 있잖아요. 연고도 조금 발라주는 편이죠. 증상이 저도 이거 정말 좋다가 내가 이번 주에 좀 피곤했어. 아니면 식습관이 안 좋았어. 아니면 내가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쐈어. 그러면 어김없이 비염이 나오는데 또 관리하면 금방 줄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유전적인 게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체질 관리 하시면서 예방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관련이 커요. 뭐 우리가 비염 이러면 폐기관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폐기관지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니까 당연하고요. 소화기, 특히 대장, 면역 기능 쪽이 많기 때문에 거기랑도 관련이 크죠. 비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혈관 기능이랑도 관련이 커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혈관 확장이 확 일어나니까 비염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다이어트를 하면 비염이나 아토피처럼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반대로 살이 그러니까 이게 비염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막 생명에 지장이 가는, 물론 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막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가는 중병은 아닌데 삶의 질이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약간 내 체질이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면서 계속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